원유 확률 통계 버전 2 이원입니다. 오늘 확률 분포의 9번째 시간입니다. 네, 문제풀이는 2번째 시간이고요. 지난번 문제풀이가 어느 정도 수준이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기본적 개념을 조금 다지는 비교적 쉬운 문제들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맞겠고요. 그런 톤으로 계속해서 나가겠습니다. 오늘 한 대여섯 개 한번 풀어볼까요? 자, 오늘 첫 번째 문제는 연속 확률 변수입니다. 연속 확률 변수 x가 갖는 값의 범위는 0과 8 사이이고 x의 확률 밀도 함수 fx의 그래프는 직선 x는 4에 대해서 대칭이다. 3배의 x가 2와 4 사이에 있을 확률은 4배의 x가 6과 8 사이에 있을 확률과 같다. 그때 x가 2와 6 사이에 있을 확률을 구하라. 자, 연속 확률 변수인데, 연속 확률 변수인데, 뭐라고 그랬습니까? x가 4. 뭐, 여기 0점 있겠죠. 그죠? 아무튼, x가 4에 대해서 대칭이야. 좌우 대칭이다. 그게 큰 힌트입니다. 그리고 이제 8까지. x의 갖는 값은 0부터 8 사이에 있다. 뭐 이런 거 생각을 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x가 2와 4 사이에 있을 확률. 4는 뭐야? 4를 기준으로 대칭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x가 4와 6 사이에 있을 확률과 같죠. 그렇죠? 2에서 4까지의 면적은 4에서 6까지의 면적과 같아. 대칭으로. 그렇죠? 자, 또 저거 하나 볼까요? 오른쪽에 있는 거 x가 6과 8 사이에 있을 확률. x가 뭐야? 6과 8 사이에 있을 확률은 x가 0과 2 사이에 있을 확률과 같겠죠. 그죠? 맞습니까? 자, 그런데 3배 x가 2와 4 사이에 있을 확률은 4배 x가 6과 8 사이에 있을 확률과 같다고 그랬어. 그러면 6과 8 사이에 있을 확률은 요 앞에서 여기서 0과 2 사이에 있을 확률과 같아. 그렇죠? 예. 그러네. 그러면 요 면적을 A라고 그래. 요 면적을 B라고 그래. 그러면 뭡니까? 3A 더하기 4B는 3A는 4B와 같은 거네. 3A는 4B와 같은 게 돼. 3A는 4B야.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0과 2 사이 더하기 0부터 8까지 가지니까 더하기 2와 4는 뭡니까? 요게 B고 요거 A라고 하자고요. 그러니까 B-A, 즉 A 더하기 B는 얼마입니까? 2분의 1이야. 반쪽이니까 4를 기준으로 대칭이므로 그래서 이식과 이식에서 A와 B를 구할 수 있겠죠? 그렇죠? 예. 그러면 뭐 이걸 1식, 이걸 2식이라고 하면 1과 2로부터 A 더하기 4분의 3A는 2분의 1이야. B는 4분의 3A니까. 그러면 A는 7분의 2가 됩니다. 그렇죠? 네.
b는 뭐 2분의 1 빼기 7분의 2가 되는 거고요. 자, 그래서 x가 구하고자 하는 확률, x가 2와 6 사이에 있을 확률은 x가 2와 4 더하기 4와 6으로 나눌 수가 있죠. 그래서 뭡니까? 2와 4, 4와 6은 같으니까 이게 a고 2배 a. 그래서 7분의 4가 되겠습니다. 좀 까다롭게 생각을 했나요? 까다로운 것 같나요? 자, 우리 여기를 0이라고 그러죠. 그래프상으로 여기 0이라고 그래. 그럼 여기가 8이야. x는 0에서부터 8까지야. 그렇죠? 0에서부터 8까지. 그리고 이제 좌우 대칭이라는 것을 이용할 수 있는 수단은 뭡니까? 요거 하나야. 대칭이 되는 점, x4에서 대칭이 되는 점, 또 요시 주어진 조건 2와 4의 확률이 3배에다가 6과 8의 확률의 4배. 조식, 그러니까 이 식을 지금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한쪽으로 모르는 거죠. x가 2와 4, 뭐 어떤 거, 4와 6, 뭐 대칭이니까 어떤 거가 같다. 또 6과 8, x 2와 4 어떤 거, 그럼 여기 어떤 거. 이게 구체적으로는 모릅니다만은 이 면적이 같다는 거 아니야. 예? 그래서 이 칸을 0부터 8까지의 그 단위별로 2에서 0에서 2까지, 2에서 4까지, 4에서 6까지, 6에서 8까지 그거를 쪼개서 보면 이렇게 된다라는 이야기고, 그로부터 우리는 또 이건 뭐야? 대칭이니까 반쪽은 2분의 0.5 아니야. 2분의 1. 그래서 그 두 식을 이용해서 A와 B를 구하면 된다. 뭐 결국 A를 구하면 된다라는 그런 문제죠. 그렇죠? 조금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다음 문제, 9번째 문제입니다. 확률 변수 x가 정규 분포한다. 평균이 m이고 분산이 시그마 제곱이다. 다음 조건을 그리고 만족한다. 이런 두 개 조건을 만족한다. x가 68 이하일 확률을 구하라. 근데 이제 이런 값이 주어져 있어요. 예. 이 값은 일반적으로 주어지는 값이 지값인데, 지값과 달리 다른 값이 주어져 있죠. 헷갈리거나 혼동하면 안 됩니다. 행여나 여러분들이 이 표를 가지고 한번 좀 살펴봐야 되는데, 저걸 Z로 하면 뭐야? 0, G, 스몰 g야. 이퀄은 있어도 없어도 괜찮습니다. 정규 분포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이거 이거 표준화 시키면 어떻게 돼? 이 값 써서 빼기 평균 m 나누기 시그마. 그러니까 1.5. 1.5까지의 값이 0.4332라는 이야기야. 맞죠? 이 값을 표준화시키면 Z로 여기에서 평균인 m을 빼고 시그마로 나눈 거 2죠. 2까지는 0.4772. 요거는 2.5야. 이렇게 주어진 것과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조금 혹시 이렇게 주어진 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혼란스러워하고 헷갈리면 안 됩니다. 자, 조건은 x가 64보다 크거나 같은 값하고 56보다 작거나 같은 값이 두 개가 같다. 이건 뭐 상당히 큰 힌트네. 자, 평균이 m인데 64보다 크거나 같고 56보다 작거나 같은 게 같아. 빗금치 부분이 양쪽. 그러면 뭐예요? 평균 m은 56과 64 가운데 값이죠. 맞습니까? 그래서 60
평균은 60이구나. 그 다음에 주어진 거는 뭐야? 2의 x제곱. x제곱에 대한 기대값이 3616이야. 3616. 그러면 분산은, x의 분산은 시그마 제곱, 시그마 제곱. 분산은 뭐야? 2의 x제곱 빼기 평균의 제곱. 그렇죠? 그러니까 주어진 값 3616 빼기 3616. 그러므로 시그마는 4.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구하고자 하는 확률 x가 68보다 작거나 같다는 표준어를 시킵니다. x에서 평균을 빼고 얼마야? 60. 표준 편차 4로 나눠. 그러면 오른쪽 68에 대해서도 똑같이 해줘야 되죠. 68에서 60. 60에서 68 이거 순서 바꾸면 물론 안 됩니다. 부호가 바뀌는 바람에 나누기 4. 그러면 왼쪽은 이거는 표준화 변수 g가 되고 오른쪽은 뭐가 돼요? 2.0. 2.0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이요. 뭐라고? 반드시 표준화 정규분포를 이용해야 될 경우 그래프를 그려봐라. 예? 그래프를 그립시다. 여기가 2.0이야. g고. 그럼 여기가 0이고. 이것보다 작거나 같아. 작거나 같은데 예, 여기 나와 있는 값은 요 값만 나와 있어. 그럼 나머지 이 값은 뭐야? 0.5죠. 뭐. 0.5 더하기 2.0까지 0.4772 해서 0.9772가 답이 되겠습니다. 정규분포, 표준화 정규분포의 값을 구할 때는 반드시 그래프를 뭐 잘 그리려면 조금 더 정교하게 이렇게 그릴 수 있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은 뭐 이 정도 그리기에도 좀 벅찰 거예요. 좀 엉터리라고 해도 이렇게 그리더라도 한번 그려서 생각해 봐라. 어? 가운데가 0이고 어떤 값, 이런 값, 어떤 범위에 대한 확률값을 구하는데 그래프를 그리는 것만큼 정확한 값이 있을 수 없습니다. 쉽죠? 네. 이 정도는 개념만 알고도 여러분들이 쉽게 접근해 나가야 됩니다. 그 다음 문제. 자, 10번 문제입니다. 1, 2, 3, 4, 5의 숫자가 적혀져 있는 5장의 카드 중에서 임의로 2장을 동시에 뽑을 때, 뭐, 5 콤비네이션 이내, 예? 경우에서는, 예, 뽑을 때 나오는 두 수의 차를 확률 변수 x라 하자. x. 두 수의 차야. x라 하자. x가 1 또는 x가 3, 1 확률을 구하라. 또는이니까 뭐 더하면 되는 건가 보다.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것이 x가 갖는 값이야. 예. 1, 2, 3, 4가 가능해. 그렇죠? 두 수의 차이라고 그냥 그랬어요. 그래서 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는 생각할 필요가 없어. 두 수의 차. 이기 때문에 1, 2, 3, 4, 5야. 그럼 x가 1일 때 어떤 경우입니까? 5, 4, 4, 3, 3, 2, 2, 1. 네 가지 경우 있죠? 그렇죠? x가 2인 경우 5, 3, 4, 2, 3, 1. 세 가지 경우가 있고 x가 3인 경우. 두 수의 차가 3일 경우 5, 2, 5, 4, 1. x가 4일 경우 5, 1. 그렇죠? 네. 그래서 뭐 한번 써줘야죠. x가 1일 때, 2일 때, 3일 때, 4일 때 p에 x가 x일 확률 1일 확률 뭐야? 전체가 5 콤비네이션 2니까 5 팩토리얼, 3 팩토리얼, 2 팩토리얼이므로 5 곱하기 4 이거 3 팩토리얼 지워지고 2 그러니까
10. 그렇죠? 그래서 10분의 4, 10분의 3, 10분의 2, 10분의 1. 이거 다 합하면 뭐? 합계는 당연히 1.0. 아, 1.0이니까 이거 틀리지 않았네? 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x가 1 또는 x가 3일 확률. 요거 더하기 이거죠. 10분의 4 더하기 10분의 2. 10분의 6, 5분의 3. 예, 쉽죠? 예, 개념. 그리고 확률의 개념을 확률 변수로 가지고 온 그런 간단한 문제입니다. 자, 다음 문제 볼까요? 11번 문제입니다. 11번 문제. 어느 공장에서 만드는 흰색 솜사탕 한 개의 무게는 평균 200g, 표준편차 10g의 정규분포를 따른다. 이 공장에서는 또 빨간색 솜사탕도 만드는데 한 개의 무게는 평균 220g, 표준편차 Ag인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한다. 이 공장에서 생산된 흰색 솜사탕 중 임의로 선택한 한 개의 무게가 221 확률을 220 이상 1 확률을 P1이라고 하고, 빨간 솜사탕 중에 임의로 선택한 한 개 무게가 230g 이상일 확률을 P2라 하자. P2가 P1보다 클 때 양수 A의 최소값을 구하라. 예. 뭐 어렵게 생각하는 사람은 이거 양수 A 요거 구하려는 건데, 근데 뭐 최소값이 나오나 저게? 이렇게 생각하면서 엉기면 안 됩니다. 자, 차례대로 문제 주어진 대로 가보자고요. 흰색 솜사탕 한 개의 무게를 X라고 그래. 빨간색 솜사탕 한 개의 무게를 Y라고 해. 할 수 있죠? 이건 여러분들이 이제 개념적으로 배운 데서 또는 확률 분포 문제를 좀 다뤄보면서 이거 X라고 하죠. 이거 Y라고 하죠. 그거는 그냥 나와줘야 됩니다. 정규분포를 해. 그렇죠? 평균이 200이고 표준편차가 10의 제곱, 분산이 10의 제곱인 정규분포. Y는 역시 정규분포를 하는데 평균 무게가 220, 분산이 A의 제곱, 정규분포를 한다. 여기까지 됐죠? 주어진 값들 간단하게 정리하는 겁니다. 한 개를 선택했을 때 X의 무게가 X가 220 이상일 확률을 P1이라고 하지.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정규분포. 표준화. 정규분포 확률. 그러면 표준화. X 빼기 200 나누기 10. 그러면 부등호 방향도 똑바로 봐야 되고 이 순서가 똑바로 해야 된다고 방금도 했습니다. 220에서 200을 빼야 돼. 200 빼기 220 하면 안 돼요. 부호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거는 뭐야? 기계적이야 완전히. G가 20 나누기 10이므로 2.0보다 클 확률. 이걸 P1이라고 하고. 그랬죠? Y 230보다 클 확률. Y 빨간 솜사탕 Y 230 이상일. Y가 230일 확률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표준화를 시켜. Y 빼기. 이제는 220이죠? 220 나누기 표준편차 A. 그러면 230 빼기 220 표준편차 A 한 것은 G가 되고 마찬가지로 그거나 같다 뭡니까? A분의 10이야. 이거를 P2라고 그래요. P2라고 하자. P2가 P1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 응? 여기 2.0인데 2.0 여기요. 요거 크거나 같을 확률이 요거죠. 요거. 그렇죠?
P1이 5라고. 이것보다 P2가 크거나 같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P2가 2.0, 요 값이 2.0 왼쪽에 있어야지 이 면적은 더 크거나 같잖아요. 그쵸? 그러면 뭡니까? A분의 12, 2.0보다 작아야 돼. 이 안에 이쪽에 떨어져야 된다고. 그래야 G가 요 10분의 A보다 클 확률 P2가 P1보다 크거나 같기 때문에 결국 요런 그래프를 표준화 정규분포 그래프를 그려서 생각할 수 있어야 이 문제가 풀리는 겁니다. 그렇겠죠? 그래서 A는 뭐야? 5보다 크거나 같다. 여기 최소값이니까 A의 최소값. A의 최소값은 5죠. 5. 5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최소값이 5라고. 그렇죠? 예. 개념을 정규 분포에 표준화를 시킬 줄 아는지 표준화 정규 분포에서 그래프를 이용해서 이렇게 비교할 줄 아는지를 테스트하는 문제니까 아주 쉬운 문제예요. 예. 개념적으로 여러분들이 이걸 아느냐 모르느냐 테스트하는 문제란 말이에요. 12번 확률 변수 x의 확률 질량 함수가 px는 스몰 px x는 1, 2, 3, 4 이고 p2 빼기 p1은 p3 빼기 p2, p4 빼기 p3 이퀄 8분의 1이다. 일 때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8 이 0보다 작을 확률을 구하라. 여기 뭐 x제곱이 막 나오네. 예? x제곱이 막 나와. x만 다뤘었는데 뭐 이런 것도 있네. 예. 이거 어떻게 풀지? 어떻게 풀지는 시작을 해봐야죠, 문제를. x가 1, 2, 3, 4야. 그쵸? 그러면 x가 x일 때 뭡니까? px, p2, p1, p2, p3, p4라는 거죠. 네. 항상 여러분들은 이제 이게 합계가 1.0이다 하는 걸 염두에 둬야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것이 또 주어져 있어. 이것이 주어져 있어. p2는 뭐야? p1 더하기 8분의 1. p3는 p2 더하기 8분의 1. 그러니까 p3는 p1 더하기 8분의 1이 p2인데 여기에 8분의 1 더해요. p4는 p3 더하기 8분의 1. 이거는 요거 더하기 8분의 1. 그러니까 8분의 2 더하기 8분의 1. 그래서 p1 더하기 8분의 1. p1 더하기 8분의 2. p1 더하기 8분의 3. 이렇게 되는 거예요. p1, p2, p3가. 그래서 p1 더하기 4p1. 이거 다 합한 거예요. 이것이 1이 돼야 되니까. 4p1 더하기 8분의 6 한 것이 1이 되고, 맞죠? 8분의 2 절이 넘어가서 4분의 1이니까 p1은 16분의 1. 네. 맞죠? 16분의 1. 자, 그런데 그러니까 확률 분포가 다 나오는 거야. 16분의 1 더하기 이건 8분의 1. 16분의 1 더하기 8분의 2. 16분의 1 더하기 8분의 3이란 말이야. 이제 확률 분포를 깨끗이 정리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구하려는 문제는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8이 0보다 작을 확률이. 이거는 뭐 인수분해 알죠? 그렇죠? x 빼기 2 x 마이너스 4가 0보다 작다. 이건 뭡니까? x가 2와 4 사이에 있을 확률이다. 뭐야? 여기 등호가 없어요. 그러니까 x는 3일 확률. 이게 뭡니까? p3 아니야. p3는 p1 더하기 8분의 2. 네. 그래서 16분의
1 더하기 8분의 2 16분의 4, 5 16분의 5입니다. 그렇죠? 쉬운 문제입니다. 예, 이런 문제들이 만약 여러분들 앞에 놓이면 확실하게 해결해야 되는 문제들만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어렵지 않죠? 예, 어려운 문제 지금 아닙니다. 약 3점 문제들에 해당되는, 아마 3점 문제보다 조금 쉬운 그런 문제들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수고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죠.